최근에 제가 KTNG사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KTNG를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이 밸류업 그리고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주주환원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장표의 배당 내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KTNG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2% 정도 되고 배당 성향은 60%가 넘고요. 이제 99년 상장 이후부터 26년 동안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베스트데이를 통해서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 작년 대비 1,000억이 추가돼서 2,600억 원이 발표를 했고요. 그 주당 배당금도 최소 6,000원으로 실시하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원은 최근에 을지로타워나 남대문 호텔 매각 이 재원으로 실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담배 일반 관련 해외 매출과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호실적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서 주가 이 자사주 매입을 또 소각을 하게 됐고 유통 주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 발표했던 주주 환원 계획에 이제 보다 주주 환원율을 추가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6,000원 주당 배당금을 최소 6,000원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보면은 22년도에 5,000원이었고 23년도에 5,200원 그다음 5,400원 꾸준히 늘려서 지금 올해는 중간 배당금까지 주당 1,400원으로 해서 지금 200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 하나 더 보실까요? 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배당률이 높은 분기 배당 종목인데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EUB 이렇게 우선주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선주 둘이 배당률이 6에서 8%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12,000원 정도로 배당률이 8%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본주 현대차와 괴리율이 좀 커서 본주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괴리율이 한 19% 오늘은 못 봤지만 아무튼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분기 배당률이 3%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낮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이미 높은 종목도 좋은데 배당 성향이 확대되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현대글로비스, 한화, 산일전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얘기 드릴게요. 현대글로비스. 예. 그러니까 배당이 현재 레벨이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성향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는 기업들이 좀 더 괜찮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률이 좋은 종목들은 그만큼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가 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제 만약에 우리 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세제가 정말 좋아지고 결정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상승률 많이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배당 성향을 많이 늘려나가는 기업들에 주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보니까 2020년에 배당 성향이 21.7%였는데 24년에 25.4%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 볼 수 있는데요. 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그룹 계열 물량에서 그쪽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유럽 쪽에 비계열 쪽으로 고객 물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2분기에 14% 정도 증가했고 덕분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배당 성향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배당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이 지분 22%를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유지에 현대글로비스가 또 하수분 역할을 하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늘어날 것이고요. 중장기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 2030년까지 ROE 15%를 맞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산해보면 그 ROE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배당 성향을 30%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배당주를 어떤 배당주를 골라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이잖아요. 네.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기업을 봐라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점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단순히 배당 성향만 보시는 건 아니고 뭐 배당률, 뭐 잉여 현금 흐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조금 장표에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네, 배당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당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줄 수 있냐는 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서 투자나 부채를 갖고 남는 현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CF 기준으로 배당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회사여야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익잉여금, 즉 과거부터 쌓아둔 이익 쿠션이 충분하다면 더 든든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성향인데요. 이익의 30%에서 50% 정도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배당 성향 35% 이상의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성향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DPS라고 해서 주당 배당금 또 보셔야 돼요. 이 성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한 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즉 주당 배당금이 한 연평균 5%에서 10%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향후 2년간 순이익이 크게 줄지 않는 기업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반대로 순이익이 10% 이상 꺾이는 회사라고 하면 배당 성향이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배당을 지키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 자체가 경제적으로 혜자가 있는 기업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는지 아니면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같은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들 배당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장표에 갖고 오신 이 표에는 KTNG부터 시작해서 현대글로비스 뭐 등등이 이제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이죠. 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 뭐 KTNG가 계속해서 잔상이 남네요. 네.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ETF는 뭐가 있습니까? 네, ETF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들고 온 ETF들은 네 가지고요. ETF들은 사실 최근에 9월달에 상장된 ETF들이에요. 가장 최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셉으로 나눠놨는데 보시면 먼저 이제 상법 개정으로 가장 부각될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은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커버드콜 ETF가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타이거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빠질 수가 없죠. 미국 고배당에 투자하는 키움 미국 고배당과 AI 테크입니다.